최경정외과 원장 최경진입니다. 자, 족저근막염 그러면 이제 우선 족저근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족저근막은 발바닥에서 이렇게 보면 발 아치가 있는데 이 아치를 잡아주는 끈입니다.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발바닥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많이 뛰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무리가 와서 생기는 일종의 과사형 증후군병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가정주부 같은 경우 보면 의외로 많은데 이게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장시간 서 있다 보면 발바닥에 무리가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발바닥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특히 이 모든 스트레스가 족저근막이 시작된 뒤꿈치에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여기가 무리가 오고 염증이 생기는 병이죠. 그래서 우리가 족저근막염 그러면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하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족저근막의 증상은 대개는 이제 천천히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 뒤꿈치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족저근막이죠. 근막염인데 이 바로 뒤꿈치 여기입니다. 이 뒤쪽 아니고 이 뒤쪽은 아킬레스건이 붙기 때문에 여기가 아픈 경우는 아킬레스 건염이고 바닥인 경우죠. 주로 바닥인 경우고, 그래서 특징적인 소견은 발 뒤꿈치가 생활하면서 아픈데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아파지는 경우를 대부분은 경험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러니까 뭔가 정지해 있다 걸을 때, 그러니까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걸으려고 그러거나 지하철에 오래 앉아 있다가 걸으려고 그럴 때 아픈 경우, 그럴 때 제일 먼저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족저근막염 중에서도 염증이 많지 않고 이 근막 자체가 이 발바닥에 이제 살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침에 특별히 아픈 게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이제 장시간 서 있거나 오래 걸었을 때 아픈 거는 똑같죠. 그래서 일단은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 통증이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자, 발바닥이 아프다 그럼 발바닥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앞이 아프냐 뒤가 아프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을 의심할 때는 주로 요 뒤쪽이 아픈 경우가 족저근막염이고, 요 앞쪽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중족골통, 발가락 사이 염증이 생기는 건 지간신경종, 또 발바닥이 찌릿찌릿거리고 뭐 화끈거린다 그런 거는 말초신경염, 이런 다양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가 우리가 이제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픈 통증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요 뒤꿈치 쪽에 있는 통증을 얘기합니다. 자, 족저근막염 환자가 일단 오게 되면 족저근막염은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과사형 증후군 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염증이 좋아질 때까지, 회복이 다 될 때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 있거나 걷거나 하는 발 사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걷는 운동하다 걷는 운동을 안 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상적인 생활도 가능한 한 줄여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시장 보거나 사람 만나거나 모든 걸 줄이려고 노력한 엄격한 활동 제한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부터 할 일은 냉찜질 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쿠션 많은 신발을 신어서 발바닥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신 이제 또 병원에 오면 일단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대주고, 그다음에 소염제 약도 먹고, 그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칭 운동, 또 족저근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 이런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족저근막염은 완치가 되는 병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완치가 잘 안 되는 경우는 팔을 자꾸 사용하기 때문에, 낫기 전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래가 이게 조금 회복이 오래 걸려요. 대개 치료가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활동 줄이고 냉찜질, 스트레칭, 보조기, 충격파 등 다양한 치료를 해준다면 분명히
완치가 되는 것을 확실합니다. 자, 교과서적으로는 6개월 이상, 장기적이죠. 6개월 이상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을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고, 수술하라가 아니고 고려해라 돼 있고, 과거에 우리가 수술은 족저근막을 일부 절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튀어나오는 뼈를 제거한다든가 거기에 갖는 신경을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신경 박리술 같은 거를 시행을 했었는데, 현재는 족저근막이 잘 안 나와도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수술의 왜냐? 수술의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해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가능한 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수술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치료, 아까 말씀드린 뭐 안정하고 이런 냉찜질하고 약 먹고 충격파 치료하고 보조기 하는 이런 치료들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완전히 다 낫지 않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해준다면 분명히 증상은 좋아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때까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족저근막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수술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